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김민수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위원 후보. 원래는 이제 대변인인데 몇 시간 만에 계엄에 대해서 과천 상륙작전 선관위 검증인 이 발언 때문에 아마 역사상 가장 최단계로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민수 우리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합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데 후배들 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박씨가 나나? 어느 분야들에게 거의 만물 박사입니다.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참 이게 대단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자유우파 전사로서 나가는 유튜브마다 최고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투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논문 한번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 배경부터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벌써 2019년도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 당에 입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7년이 벌써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근데 이때까지 당내 선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 몇 번 추천도 있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내 지도부만큼은 좀 국회의원들이 해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야지 좀 강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고 더 전문성이 발휘될 것이다라고 믿어서 제 정치적 기회보다는 그래도 당을 위해서 이때까지 출마를 고려해 본 적조차 없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12월 3일 이후에 보니까 야, 이거 국회의원들이라고 싸울 줄 아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라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라고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걸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12월 3일 이후부터는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야 되는 이 순간에도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보수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불의와 맞설 수 있는 국민과 국익에 해가 되는 부분에 처절하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국민의 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2월 3일부터 만약에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렇게 싸워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번 말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최고위원 한 명이 한 번 말하는 게 훨씬 파급력이 큰 걸 보고 야, 내가 싸워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말에 힘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앞장서서 싸우자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우리 보수정당을 사랑하는 수많은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고 국민들 를 앞세우고 본인들이 뒤에 숨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굉장한 비토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우산이 되어줄 수 있고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통은 최고위원들은 나중에 가면 당대표 후보들하고 러닝메이트? 네네. 예를 들어 한동훈은 누구? 이런 식으로 러닝메이트 많았잖아요. 혹시 근데 지금 당대표가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네. 등등, 주진우까지. 혹시 지지하는 당대표는 아직 딱 표명이 그렇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당원 당규상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후보들 간에 지지를 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당대표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라인이 아니어야지만 그리고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건전한 토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게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팀이라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당원당규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내 선관위에서 그냥 묵인해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러닝메이트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칙상 당원 당규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러닝메이트가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투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코 당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 그리고 총구의 화력의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 당으로 향했던 사람들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던 우리의 동료들을 극우라고 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유튜브 여론을 보면 네. 얼마 전에 성창경 위원장이 네네네. 완전히 우리 후보님 무서운 청년이 온다고 했나? 네네네. 엄청나게
띄워줬고요. 그다음에 고성국 박사도 그렇고요. 네. 이봉규 박사도 그러고 또 이번에 뭐 청년들이 한 10명이 오늘 지지 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좀 궁금해서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했는데, 김민수는 말이 한결같더라. 바뀌지 않더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 그리고 이 입장이 어떤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더라.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용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내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때로는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도 있고요. 당원의 정서와도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보수 정치인은 내가 믿고 있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는 정치여야 된다. 보수는. 좌파는 거짓으로 선전선동하지만 보수 정치인만큼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험난하더라도 설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제가 12월 3일부터 지금 짧지 않은 시간 거의 7개월 동안 같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정성을 당원들께서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김민수는 어느 위치에 있든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의 길, 옳은 길로 설득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가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이 청년 하나, 여성 하나 있고요. 네네. 그럼 여성 하나 빼면 3명이잖아요. 남자는 3명이네요. 네. 상당히 좁은 부인데 제가 듣기로 박정훈 의원, 네. 한동훈 계죠? 네. 뭐 출마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동욱 서초에 네. 아주 거물급입니다. 네. 나름대로 있고.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홍석준 대구 경북 네. 거기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분들이 놓을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제가 자신 있다 하는 것보다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개개인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수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은 더 이상 그 무게가 배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투쟁력이나 지식 그리고 무게가 결코 6g짜리 배지에서 나오지 않더라. 진짜 무게는 국민들의 뜻을 무거운 줄 알고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그 개인적인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자료도 나오지만 이 김민수 부통의 그 위원장 하면 다둥이 많죠. 사남 일녀입니까? 사남 일녀 5명입니다. 그중에 쌍둥이도 있죠? 3, 4번이 쌍둥이입니다. 야, 네. 저희가 많아서 이 번호를 좀 붙여서 3, 4번이 쌍둥이. 아주 제가 보기에 뭐 저 인구 감소가 가장 현안이니까 진짜 애국자인데 이렇게 많이 가진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게 사실 아이 5명을 낳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예국자라고 해주시는데요. 그거 약간 부끄러운 칭찬이고 그냥 제가 좋아서 낳았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위로 누나 2살 터울 누나가 있고 아래로 3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3명이 자라면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한테 불만을 제가 항상 표시했어요. 왜 낳다 말았냐. 한두 명 더 낳아서 4명, 5명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거 왜 3명까지 낳고 말았냐. 제가 이 불만을 많이 표시해서,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9년 했거든요. 연애 9년하고 결혼한 지 이제 17년이 됐는데, 와이프랑 연애하던 초창기부터 나는 내 이상을 낳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제 와이프가 저희 누나랑 남동생이랑 같이 어울려서 자주 놀았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야, 형제가 사이가 좀 이렇게 좋구나를 이제 느꼈으니 와이프랑 저는 결혼 전부터 항상 자녀 계획이 넷 이상이었고, 예. 그래서 넷 이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녀 문제, 그 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이 지금 이제 0.7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젊은 정치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출산 정책 짜지 마라. 그냥 많이 낳아라. 네. 그러니까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많이 낳으면 된다. 네. 군대 안 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군대 가면 된다, 나부터.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앞서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말로 나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시라면 지금 내 나이가 조금 있다 해도 1명 정도 더 나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연애 9년. 네. 야, 5명. 제가 알기로 상당히 그 진짜 인구 부부로 알고 있고요. 모든 게 그 수신, 재가. 아이고. 그 다음 치국평천 아닙니까? 가와 만사성이고. 아직 부부 싸움은 거의 안 하죠.
연애를 부인 자랑을 좀 한번 해보시죠. 연애를 길게 했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 영린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꿈을 많이 응원해 줍니다. 제가 대학을 좀 2년 늦게 들어갔고, 와이프는 빠른이라서 1년 빨리 들어왔는데, 그럼 3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3살 터울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 꿈을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이제 제 삶을 다 정말 가난한 대학생 때부터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꿈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가족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2019년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홍보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혹시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와이프한테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나가볼까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처음 했던 말이 오빠 정치하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게 이제 응원이었죠. 지금도 많이 응원해 줍니다. 지금도 많이 응원해 주고 그리고 뭐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가도 항상 일어나서 또 맞아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또 아침에 나갈 때 항상 아이들과 다 같이 대문 앞에 나와서 네, 저희 좀 스킨십이 많은 집안이라 다 6명 다 이렇게 뽀뽀하고 네. 그래서 많이 이해해 줍니다. 많이 이해해 줍니다. 옛날에 제가 그 김광일 네. 그 조선일보 네. 그 유튜브 나왔는데 나온 적 있잖아요. 네, 1년 전쯤에 네. 저 그게 조회수가 막 백몇십만에 엄청나잖아요. 네. 그때 그 체제 전쟁 이런 것도 맞습니다. 네. 제가 갔더니 김광일 선배가 우리 그 김민수 후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게 패널 중에 이렇게 박식한 사람 처음 봤다고. 아이고. 근데 그 요즘도 책을 많이 봅니까? 저는 책을 사실은 제가 24살에 대학생 때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요. 저 그 전까지 좀 책을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24살에 제가 성공 자기계발에 관한 책을 봤는데 책을 일주일에 꼭 한 권 읽어라라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좀 실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24살 때부터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봤으니까 엄청 많이 봤겠네요. 엄청 많이 봤겠네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권은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김민수 저보다 뭐 동생이고 네. 사적으로 호영호재하지만 아유,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네. 보면서 꼭 느낀 게 지도자는 신은 서판, 네. 신 몸이잖아요. 네. 정말 이게 잘생기고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까지는 아니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저 실물을 처음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에선 다 키 높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키가 183이 넘죠. 183.4고요. 키 높이구도 안 신고 183.4입니다. 네. 그리고 몸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크죠. 예, 체구가 좋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몸짱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바디빌딩도 꽤 했었고 복싱 같은 운동들 좀 약간 격한 운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운동 그만둔 지 한 30년은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가닥은 조금 남아있고 사실 이제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해서 복싱을 다시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었어요. 근데 그때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8개월째 운동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신은 말이야 워낙에 언변이 뛰어나니까 신은 서글 판단력 판단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과천 성관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천 상륙 작전 후회 안 합니까 지금도? 저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확실하냐 아니냐는 진짜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2020년 총선 이후부터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은 사전선거제도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선거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선거일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같은 거 이 제도가 왜 생긴 거죠?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혹시라도 권리 행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본투표 통상 전날 하루 정도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5일 전으로 땡기면서 이틀로 늘어났거든요. 자, 이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요, 국회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 14일의 선거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5일 당기면은 선거기간 며칠로 주는 거죠? 9일로 주는 거죠.
네, 9일로 주는 거면 신인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할 기간이 9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이거 5일 당기면 법 위반인데 지금 이거 사전투표 자체를 독려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본투표처럼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실질적인 선거 기간을 5일이나 단축시켜버리는 것이다. 14일 중에. 자,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이것만 주장해도 사전선거제도 없앨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권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무게가 있는 국민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 권리를 포기하신 분들 저는 투표 안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권리조차 행사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틀을 배정하고 이날 투표해 주십시오 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요. 선거 기간을 조정하면서까지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제가 2019년, 20년부터 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선거 부실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변호사님과 제가 반장 선거를 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변호사님이 이길 거였어요. 원래대로 하면. 60표 나오고 전 40표 나올 거였어요. 근데 난 자신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매수해서 혹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변호사님을 좋아해. 한 2표 장난을 쳤다고 쳐볼게요. 2표 정도 잘못 들어갔다고 칠게요. 60표 나올 게 62표 나왔고 전 50표, 40표 나올 게 38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쳤지만 이거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선거죠. 네, 이거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국민주권이 단 한 표라도 잘못 행사되어졌다면 이것은 부정선거에 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실수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이건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다른 권리도 아니고 국민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인 국민주권입니다. 이 한 표가. 단 한 명의 국민의 주권만 잘못됐다라고 해도 이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덮어놓고 이런 일 없어. 덮어놓고 이런 일 없으니까 이런 주장하지 마. 이거 음모론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대려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한 67만 돼요. 아, 네. 정말 많죠. 67만 4천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당원이 많아요. 네.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도 김민수 후보는요, 제가 정말 아끼고,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이런 데 있고 훌륭한 젊은 정치인입니다. 저희 그 구독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김민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구독자님 위해서 한 2, 3분 출마의 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출마의 변이라고 하기보다 서정욱 TV는 제가 몇 개 시청하지 않는 유튜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유튜버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격려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방송들을 보지 못하는데요. 진짜로 박식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들이 굉장히 정확해서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이 잘 안 설 때 가장 먼저 전화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여기 서정욱 우리 TV를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도 최고위원 4명 모두 그리고 청년 최고까지 진짜 보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분들로 선택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지의 무게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한 욕구들을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면면을 꼭 살펴봐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